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에타메 디바 스타마스터 신정인 인사드립니다. 혹시 모자 속에 가려서 제 얼굴 안 보이지는 않죠? 여기도 까맣게 빛나면 안 보일 겁니다. 네. 식사들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굶으세요? 하루쯤이야 뭐. 그쵸? 네.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잠시만요. 어제는 PPT가 안 되더니 오늘은 글씨가 안 써요. 자.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적어가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듣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쵸? 네. 대답 안 해주시면 진도 못 나갑니다. 제가 선생님이 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학생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면 이해를 못했나 보다 이러면서 진도를 못 나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 진도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혹시 성공의 8단계를 제대로 아시는 분? 네. 아니 근데 그거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들 이렇게 손을 드세요. 자신있게 손 드셔도 됩니다. 네. 저는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공을 하시려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 1단계가 뭐죠? 꿈과 목표 설정. 혹시 꿈이 뭐고 목표가 뭔지 아시나요? 목표에 플러스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면 이거는 꿈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정확한 목표와 기간입니다. 이 중에 나는 오토 판매사를 언제까지 가겠다 라고 정하신 분. 제가 물어보면 1초 만에 대답하실 분. 언제까지? 혹시 정확한 목표가 안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반드시 이 목표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면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생활계획표 짠 거 빼놓고는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석세스에 가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나의 목표를 적으라고 했을 때요, 나는 1년 뒤에 무조건 로얄 마스터 될 거야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 달에 석세스 세미나를 들으니까 내가 미친 거더라고요. 또 수정했어요. 또 수정했어요. 또 수정했어요. 목표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요, 장기, 중기, 단기를 세워야 돼요. 내 하루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십니다. 응? 오, 예, 좋습니다. 그래도 20%는 손을 들어야 되는데. 네. 내 하루 목표가 사람을 몇 명을 만나든지 포인트를 몇 포인트를 올리든지 정확하게 정해지셔야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난 집에 안 들어가. 최소한 그 마음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장사 아닙니다.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돈을 20억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지금 금리로 20억 정도 집어넣어야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20억을 넣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 오늘 아파서 내 일터 안 나가실 겁니까? 20억 집어넣고 하면. 아니죠.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 장사가 아니고.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절대로 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목표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목표가 안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그 다음 단계 못 나가십니다. 일단 1단계가 먼저 되어야 돼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정확한 목표가 안 세워졌다.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가 될 건지,
기간도 나와야 돼요. 2017년 5월 상반기까지. 그게 안 나오실 분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목표 설정을 해보세요. 이건 일이요. 사업이에요. 사업. 장사 아니고요. 오는 사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내 꿈이 설정되지 않으면요. 중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그만둬요. 근데 정확한 내 목표가 있고 내 인생 시나리오가 설계가 돼 있다면 중간에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꼭 꿈과 목표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꿈과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들 때 누구한테 돈 얘기를 못했어요. 부모님한테도 형제한테도 말 못했거든요.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두 말도 안 하고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 친구한테 돈을 한 5번은 빌렸나 봐요. 여태까지 살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친구 신랑이 소장암이 걸렸어요. 치료를 하다가 소장에 천공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의료사고였을지도 몰라요. 그 친구가 지금 밖에를 안 나와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제 목표는 뭐냐면요.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전세라도 하나 얻어줄 거예요. 당연하게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거 있고 해야 되지만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그게 있고요. 제 목표가 달성이 되는 그날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릴게요. 힘들면 그 친구가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거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분명히 저는 그거 달성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목표 세우셨어요? 세우셔야 돼요. 다시 하루 목표를 잡으세요. 하루에 내가 몇만 포인트를 올릴 거야. 목표를 잡을 때는요. 스트레칭 목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몸을 쭉 늘리면 130%까지는 늘릴 수가 있대요. 그 이상으로 목표를 잡으면 달성하지를 못하면서 달성이 안 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요. 목표 잡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상태에서 30% 정도만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목표 잡아가는 걸 한번 해보시고요. 한 달 목표. 이번 달에는 내가 포인트가 몇 포인트는 더 올라올 거고 회원 가입은 몇 명을 더 할 거고 신규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일한 지 좀 되신 분들은 회원 가입의 목표를 잡는 것보다 오토 소비자를 몇 명을 만들 건지에 대한 목표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혹시 뭔지 아시나요? 결단. 결단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결단을 내고 있다고. 결단의 가장 첫 번째 게 주도적. 두 번째, 뭐죠? 긍정적인 사고. 세 번째는 대가 지불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요. 결단을 너무 잘했어요. 정말 어느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 번에 알아보고 한 게 아니고 알아보는 시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가도 일이 안 돼. 1년 지났는데 3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가 목표 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막 혼자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 설정이 되고 나면요. 두 번째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원데이 세미나는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근데 김광렬 총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사장님 석세스 안 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석세스는 못 가는데요. 여태까지 살면서 남편이랑 하루도 떨어져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남편이 어디 가서 잠자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희 친정에서 자더라도 자기랑 같이 자면 자고 아니면 집에 와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 안으로 나는 석세스를 못 가는 사람, 제가 결정을 지었어요. 근데 김광렬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대학도 안 가면서 무슨 성공하기를 바라냐고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석세스 안 오면 나도 이제 여기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큰일 났어요. 제 스폰서가 조만순 본부장님, 조칠순 본부장님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나랑 평범한 똑같은 아줌마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제가 먼저 센터를 차리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제가 물어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김광렬 총장님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분이 안 오면 나 성공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세스도 안 가면서 무슨 나 여기 안 와요. 그래서 제가요 탁 튀어나왔어요. 갈게요. 내뱉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갈게요 해놓고 그 말 한 순간서부터 막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 석세스 가야 돼. 하루 자고 와야 돼. 그날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가기 전에 일단 2주를 싸웠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2주 싸웠어요. 한 달 내내 싸웠다고요. 그 다음번에는 1주 싸우고요. 또 1주 싸웠어요. 가기 전에 3일 싸우고 갔다 와서 3일 싸웠어요. 네 번째 달이 되는 순간부터 남편이 얼굴은 찡그러져 있긴 하지만 요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모든 게 내 마음에서 나왔네. 내가 주도적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따라오네.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요. 누군가가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성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친 개는 아무리 때려도 아픈지를 몰라서 더 안 건드린대요. 근데 설 미친 개는 되게 얻어맞는데요. 완벽하게 한번 미쳐보셔서 내가 주도적으로 가면요. 이건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지금 어느 누구가 반대하는 분이 있을지라도요. 이건 내 성공입니다. 확실하게 되는 일인데 왜 내가 누구 때문에 끌려가고요. 내가 저녁 꼴보기 싫어서 애터미 안 한다는 얘기를 왜 하세요? 내 일인데. 그 사람이 싫든가 말든가 나는 내 걸로 돈 벌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보면 되시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주도적으로 하실 거죠. 네. 두 번째, 지워져 버렸네. 긍정적. 저는 제 파트너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컨택을 할 때 가장 나중에 할 사람, 다 하고 나서 가장 나중에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 여기에 부정이 1%가 있고요. 긍정이 99%가 있습니다. 어디가 이기게요? 부정이 1%가 이겨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긍정적인 마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일단 얼굴 자체가 밝아요. 제가 2015년 1월 1일 날 저희 남편한테 자기야 자꾸 웃어야지 복이 온대. 웃으면 복이 온대. 우리 웃는 연습할까? 그럼 미친듯이 아침부터 웃었어요. 웃으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일로 복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저랑 막 이렇게 웃었어요. 한번 웃어보실래요? 미소 지어보실래요? 저 여기로 좀 떨어질 것 같은가요? 네. 표정 이상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막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하다가 에이씨 나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안 해도 이렇게 안 돼도 복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 입술은 두껍잖아. 이거 다 떨어진대요. 생각마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나한테 회사에 대한 스폰서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자꾸 들으면 결국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어차피 이 일을 그만둘 거 아니라면요. 밝은 생각으로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져야 돼요. 자, 거울 보셨죠? 거울 보면 거울이 지가 먼저 막 웃죠. 날 보고.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 얼굴이 밝지 않으면요. 상대방에서 나한테 말하기도 싫어요. 애터미를 전달하러 가는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회원가입 해줄까요? 아니면 애터미 진짜 싸움 좋은데요. 설마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인상이 포카페이스인 분보다는요. 밝은 분들을 더 선호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한 달에 5천만 원 벌으실 거죠? 대답소리가 왜 그래요? 네. 5천만 원 벌으실 거죠? 네. 그렇다는 분들이 다 내 거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 난 내 거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한대.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할 거면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다? 서울대학교 나온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다면요. 난 뭔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습관 그대로 말고요. 뭔가 바뀌셔야 되고요. 뭔가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소중한 거 하나 그것 좀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희 남편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반대하냐면요. 파트너를 한 분 모시고 세미나장에 갑니다. 그럼 세미나장에 갔다 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해서 배고프지? 밥 먹고 가.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파트너하고 밥 먹고 집에 잘 가시라고 인사하면 그 파트너만 따로 불러내가지고 신정임이 하는 거 그 다단계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해도 했고요. 또 세미나장 가기 전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안 와서 저는 속상해서 여기서부터 세미나장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주섬주섬 5시 반쯤에 옷을 입으려고 이제 주섬주섬 하면요. 그때 띵동 하고 문자가 와요. 술 드시고 주무신 저희 남편이 야 그거 안 간다고 세미나 안 간다고 온 문자요. 너도 가지 마. 진짜 딱 보면 어저께 밤에 12시까지만 해도 가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남편 생일이래요.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장을 그래도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요. 세미나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 투어 오신 분들 거기서 밥 드셔보셨어요? 네. 2,000원짜리 밥. 근데 그 밥이요. 여기가 아파서 안 씹혀지는 거예요. 어?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막 술 한잔 드시고 와서 내가 애터미를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막 혼자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싸우면 나만 바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꽉 깨버렸어요. 어디 두고 봐라. 내가 꽉 성공할 거야 말겠다. 애 날 때보다 더 세게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밥이 안 식혀요. 너무 아파. 집에 화장실에 그렇게 좋은 프로폴리스 치약이 있는데 자기 혼자 20 땡땡 치약 써요. 절대 안 써요. 절대.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1년 5개월 정도 됐을 때 오토 판매사가 됐고요. 1년 6개월 만에 저희 신랑이 드디어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 좋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좀 반대를 하려면 뭔가 들어보고 반대를 해. 왜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만 하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던 어느 날 제가 돈이 안 되다가 이제 돈이 조금 되니까 얼굴이 더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새벽에 5시서부터 장화 신고 일어나서 미사리 가서 고기 띄어다가 아침에 스키 만들고 점심 장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저녁 장사 준비하고 밤 1시, 2시까지 손님들 접대해야 되고 내가 과연 이 생활을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저하고 드디어 세미나장에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를 듣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왔을 때는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남편은 맨 앞자리에 앉고 저는 맨 뒤에 앉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파트너 누구 모시고 오면 저 사람이 잘 듣나 못 듣나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잘 듣잖아요. 저도 우리 남편이 잘 듣나 못 듣나 막 뒤에서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좋았어. 아싸 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남편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너무 반대한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못 물어봤는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어떻긴 어때요?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더 들어봐야지.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진짜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이 느껴졌고요.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저런 사람이랑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1년 6개월간 못 살게 한 남자 자존심에 좋아할 소리를 못한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봐야지. 그 다음 주에 진짜 자기가 먼저 설쳐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듣고 올라오는 길에 아는 후배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게 넘길 거니까 착자만 있으면 연락해.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안 돼, 자기야! 나 반대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가게를 포기하래? 나 지금 200만 원밖에 겨우 그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200만 원 가지고 생활 못하니까 당신은 가게 조금 더 해. 내가 애터미를 조금 더 돈 벌면 그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작자가, 그놈의 작자가 3일 만에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권리금 6천, 보증금 6천을 들여서 1억 2천을 들여서 차린 가게를 그 작자가 권리금 포기하고 보증금 6천만 원만 받고 나가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이요, 지금 제가 한 달에 2천을 받아도요, 2천만 원을 넘게 받아도요, 이 6천만 원이라는 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는 저희 남편이 나오고 나서부터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더 잘 됐답니다. 회사에서 돈으로 대가집을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이 돈으로 대가집을 한 거예요. 보세요. 1억 2천이라는 원금을 받으려고 가게를 계속하고 있었으면 가게 주인 머리가 딴 데가 있어요. 가게 안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애터미대로 지금처럼 안 됐을 거예요. 빨리 확 대가집을 하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돈으로 대가집을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거, 나 소중한 거 한 가지는 내려놓으셔야죠.